요새 임플란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재료들도 기술들도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고 또 요새는 보험도 돼 있고 이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에 이런 경우들은 좀 어려웠다 또는 좀 실패율이 높았다 라는 것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요새는 워낙 임플란트 잘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꼭 대학병원 아니어도 일반 개인 치과에서도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야의 고수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좀 흔치 않고 정말 난이도가 높은 이전에 했는데 한번 뭐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 어떤 뭐 병소가 있었다든지 또 외상을 받아서 그런 후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뼈가 많이 부족할 때 이제 이런 경우들은 사실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임플란트의 난이도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느 위치이냐, 접근이 가능한 위치냐, 뭐 깊이 있는 위치냐, 또는 젊은 환자분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냐, 뼈의 상태는 어떤가, 이갈이라고 하는 그런 악습관들, 뭐 이를 악무는 습관, 아니면 저작 습관이 뭐 딱딱한 걸 즐겨 드신다든지 이제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도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들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임플란트가 하기가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땅, 즉 뼈의 상태, 뼈의 양이 충분하냐, 부족하느냐, 뭐 많이 푸석푸석하고 약하냐, 아니면 단단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임플란트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빠졌다 이런 분들은 난이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가 빠져도 치주질환, 우리 풍치라고 하는 것들이 국소적으로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들이 높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뼈가 이제 우리 계란 껍질 이 정도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들은 좀 더 독특한 케이스로 뼈가 많이 손실되어 있는 케이스를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뭐 꼬이네. 제가 아까 어떤 경우가 난이도가 높느냐 이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 입장에서 난이도는 임플란트 개수가 1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70대셨던 환자분이시고 아주 건강하고 골격도 좋고 씹는 힘도 세시고 이러셨던 남자분이셨고요. 위에는 일반적인 우리의 틀니 끼고 계시고 아래는 앞니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분 틀니라고 합니다. 그거를 끼고 계셨던 환자분이신데 전에 쓰시던 틀니가 크게 불편하진 않으셨고 이제 잘 쓰고 계셨다가 이제는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셔서 오셨던 분입니다. 위쪽에는 지금 치아가 하나도 없고 잇몸 뼈만 남아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사랑니가 이제 숨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보시면 오른쪽 어금니, 왼쪽 어금니 쪽들이 전부 다 없고 왼쪽은 여기 송곳니도 없네요. 오른쪽 송곳니부터 앞니 요 5개 부위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치아 5개 중에 2개는 발치가 되어 있고 이제 브릿지, 고정성 보철물로 지금 수복이 되어 있고 잇몸 뼈 상태는 역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니는 약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 게 약하더라도 내 마지막 이들은 쓸 수 있다면 좀 남기고 싶은 심리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70대 환자분임에도 불구하고 뼈 양 자체는 이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뼈가 충분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위에 임플란트들을 한 번에 하고 아래 임플란트를 한 번에 하고 그래서 총 2번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뼈 양이 전체적으로는 충분해 보이시지만 이게 3차원적으로 보면은 두께 면에서 좀 얇은 데도 있고 뾰족한 데도 있고 부분 잇몸이 약한 데들은 뼈가 파인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데는 뼈 이식도 하고 여기는 어떤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술식을 통해서도 뼈 이식을 진행하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임시보철물들이 다 올라가요. 이거는 임시보철물은 아니고요. 쓸 수가 있겠네.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놓고 그 위에 잇몸이 아물 때까지 임시로 버텨주는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로 임플란트가 잘 굳게 된 다음에 부가적으로 2차적인 수술이 필요 없는 그런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빨 개수보다 적게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치아가 하나 없어지면은 그에 해당되는 임플란트가 존재하는 게 가장 튼튼하고 좋겠죠.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고 힘이 좀 덜 받는 부위들, 또 뼈가 뭐 약한 부위들, 그다음에 임플란트 사이에 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개수를 치아가 빠진 거랑 똑같이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뼈 상태랑 환자분 상태랑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줄이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하실 때 원장
원장님이 힘드셨던 점은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개수가 많아지면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다.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많다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케이스지, 어지간한 치과 선생님들 다 이런 케이스들은 얼마든지 잘하실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은 힘드셨겠어요? 아무래도 환자분은 한 번에 하는 것들이 힘들긴 한데 한 번에 하면은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하는 입장도 받는 입장도 한 번에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치과용 진정 마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마취라고도 알고 계시지만 이제 완전히 잠들지는 않고 반수면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시죠. 근데 이분은 그냥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뼈가 부족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현재는 임플란트와 뼈가 이제 굳어가는 동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뼈랑 잘 굳고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게 되시면은 전에 쓰셨던 위에 틀니, 아래 부분 틀니로 식사를 하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당뇨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었는데, 근데 이분은 당뇨가 좀 심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있었다고 예상되는 뿌리 부분까지 녹은 걸 봐서는 이제 큰 병원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선 오셨던